뉴스 기사나 이런 데 극우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들어봤죠. 극좌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정치 성향은 원래 극단적인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여쭤볼 수 있어요. 정치 성향에는 왜 극단적인 거밖에 없냐, 이게 근거가 있는 주장이냐 하시면 당연히 있죠. 제가 위에서도 공약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약이라는 게 정치인 입장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정치 과몰입자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의 차이는 이게 아닐까, 이런 거를 정치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니엘님. 안녕하세요. 첫 시작은 언제나 아무리 해도 어색하네. 그러니까 이제 2025년에 두 번째로 찍는 뉴스의 시대죠. 네, 그렇죠. 근데 올해는 좀 우리 메인 컨텐츠가 르네상스다 보니까 뉴스의 시대를 진짜 큼지막한 거 아니면은 안 하기로 기조를 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요즘에 정치 갈등이 유독 심하고 진짜로 이제 다가오는 대선이 또 있잖아요. 6월 3일인가요? 네네. 얼마 안 남았네. 그래서 현재 혼란스러운 이런 정치 상황에서 이제 민주주의의 시민으로서 다니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신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도 이런저런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나랑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하고 밥도 같이 먹기 싫다라는 네. 사람이 절반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 혐오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고 그런 기사를 저도 많이 접했는데 네. 이런 거 좀 오랜만이긴 하네요. 작년에는 뉴스의 시대가 메인 콘텐츠였어가지고 자극적인 담론이나 네. 정치적인 이야기도 종종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작년에 다뤘던 콘텐츠 중에 뉴진스, 미니진 씨 다룬 네, 뉴스의 네. 시대 영상이 조회수가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여전히 댓글을 달리고 네, 있어요. 막 성지순례 왔습니다 네. 하면서 그 이야기 다시 해달라는 분도 네, 많고, 또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면 확실히 좀 정치적인 이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긴 합니다. 그렇죠. 제 정치적인 성향과 사상을 검증하려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요즘은 말씀처럼 한국의 정치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우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없잖아요. 공석이고. 네. 근데 정치적인 이야기, 정치적이다라는 뜻이 뭘까요? 정치적이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 사람은 정치적이야. 정치적인 이야기야. 그러니까 정치의 정의는 알고 있는데 정치적이다라고 하니까 또 선뜻 답하기가 힘드네요. 그쵸. 이거를 제가 오늘 차차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이다라는 말의 뜻. 이거 하나는 확실히 배우실 수 있지 않을까. 오, 좋습니다. 저는 요즘 좀 그런 생각도 했어요. 10년 동안 대통령이 2번이나 탄핵을 당했는데 이런 나라가 없을 거예요, 아마. 네, 맞아요. 첫 탄핵으로 되돌아가면 그때가 2017년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 이후로 사실 대통령이라는 직위 자체가 주는 힘이 많이 없어져서 지금의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없어도 잘 굴러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한 나라의 통수권자라는 직위 자체가 너무 가벼워져서 그 나라의 발전이나 세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느낌. 이게 첫 탄핵 전의 정부까지는 그 역대 대통령들이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확실하게 했는데 그 이후로는 우리의 리더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그런 거 같아요. 그 친구들한테 햄버거랑 피자 돌리고 당선되고, 또 1학기 끝나면 또 2학기 선거를 하는 학급 반장 선거 같은 느낌. 이건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인식이자 판단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당연히 우리는 정치 채널이 아니라 교육 채널이기 때문에 누구를 지지한다든지 또 제 성향을 드러내는 식의 굳이 해서 저한테 후폭풍이 올 주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대신에 이 이야기 정도는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마침 저번에 라이브를 할 때 제가 민주시민으로서 알아야 될 정치의 개념은 무엇이고, 또 정치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더 나아가서 요즘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정치라는 일종의 어른들의 게임에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까라는 내용을 제가 한 10분 정도 설명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거 처음 들어본다고 막 칭찬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좋은 기사 제시해 주신 김에 그때 했던 말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영상에서 종종 정치는 여러분들을 구원해주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고, 또 뉴스의 시대라는 콘텐츠 자체가 뉴스라는 어쩌면 이미 오염된 미디어를 고지고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본질을 보자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정치 냉담자로 보일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정치 성향이 아주 뚜렷하게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정치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나는 정치 성향이 없어, 혹은 중도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치 성향이 없거나 중도인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정치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그냥 없다고 말해버리는 거지. 그리고 이 정치 성향이라는 것도 사실상 타고나는 겁니다. 마치 성별처럼.
그 존 히빙 박사가 쓴 정치 성향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라는 책을 보면 정치 성향이라는 것도 가치관, 가치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3분의 1은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결정이 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 뭔 줄 알아요? 어떤 거일까요? 그 어린 시절의 경험. 부모의 정치 성향. 그러니까 엄청 타고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막 얼굴을 막 붉히는 게 에너지 소모긴 한 거예요. 왜냐면은 상대방 얼굴 생김새를 보고 넌 왜 그렇게 생겼냐. 이거 화내는 거랑 비슷하잖아. 그죠. 타고나게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건데. 그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뉴스 기사나 이런 데 극우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많이 들어봤죠. 네. 이게 극좌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정치 성향은 원래 극단적인 거예요. 그리고 극우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도 누군가의 가치관이 극단적으로 느껴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N극이 있으니까 S극이 있잖아요. 맞아요. 정확해요. 근데 누군가를 극단적으로 느낀다는 건 나도 그 사람에게는 극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성향이 없다 혹은 나는 중도다 이런 말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정치 성향을 굳이 표현하고 싶지는 않다. 혹은 나는 정치 냉담자다. 이런 부류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이게 진짜 진정한 의미의 중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도 역시 누군가에게는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나와 정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의 존재도 인정한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나도 변할 수 있다. 이런 자세죠. 이게 중도예요. 근데 정치 성향 자체는 극좌, 극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극을 쓰는 거는 그냥 공격하고 싶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성별도 남성하고 여성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별이 다르다고 상대를 뭐 극남, 극녀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정치 성향에 극을 붙이는 게 이 정도로 우스운 겁니다. 그냥 뭐 상대를 평판파게 하고 싶은 그런 용어 정의랄까? 요즘 뭐 그런 거 한남 한여 이런 것처럼 예, 그런 거죠. 근데 물론 이렇게 여쭤볼 수 있어요. 정치 성향에는 왜 극단적인 거밖에 없냐? 이게 근거가 있는 주장이냐? 하시면 당연히 있죠. 정치 성향이 극단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려면 교육과 정치의 차이를 배워봐야 됩니다. 국가라는 공동체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과제가 뭘까요? 그러니까 거대한 규모의 집단이니까 네. 뭔가의 규칙이 일단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법이 있어야겠죠. 저는 어떤 말 하고 싶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자원의 재분배입니다. 자원의 재분배. 통치의 개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잉여 재산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공동체가 비대해지면서 이 남은 자원을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결국 예산을 어떤 부서 그리고 어떤 정책에 할당할 것인가거든요. 공약이라는 것도 결국 어디에 자원을 배분하겠다. 나라 예산을 어디에다 쓰겠다. 미리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정치고 두 번째가 교육이에요. 둘이 비교를 하자면 교육은 권위를 통한 자원의 재분배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존경을 얻은 사람, 배울 만한 구석이 있는 현자 같은 사람이 개인을 교육해서 성장시키면서 자원을 재분배하는 거야. 지식과 지혜를 배분해 줌으로써 한 사람이 스스로 사람 구실을 해서 열매를 알아서 따먹을 수 있게 만들면 그것도 훌륭한 자원의 재분배죠. 쉽게 말해서 개인이 스스로 자원을 획득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교육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은 집단이 아닌 개인의 힘을 믿는 자원 재분배 방식이에요. 반면 정치는 권력을 통한 자원의 재분배입니다. 그래서 정치학과 가면 뭐 배우냐면 권력에 대해 배워요. 처음부터. 자, 권력을 통한 자원의 재분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대통령 후보 A하고 B가 있는데 나는 A를 뽑을 거고 PD님은 B를 뽑을 거야. 네. 그러면 나는 A라는 사람에게 권력을 몰아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PD님은 B라는 사람에게 권력을 몰아주겠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을 뽑는 선거는 어떤 권력에게 힘을 실어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선택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권력을 이양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자원을 배분하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극단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정 권력의 편을 확실하게 들어야 되는 게 정치니까. 제가 위에서도 공약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약이라는 게 정치인 입장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권력을 주시면 주신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자원을 많이 할당하겠습니다. 이렇게 PR을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비교하자면 교육은 권위가 있는 교육자가 개인을 성장시켜서 스스로 자원을 획득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라면 정치는 어떤 권력자에게 힘을 위임해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원을 획득해 오도록 만드는 거죠. 외주를 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원이 효과적으로 재분배되려면 교육과 정치라는 수단이 모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아서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자원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또는 이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은 노력을 해도 스스로 충분한 자원을 획득할 수가 없겠죠. 이런 류의 사람들은 정치 권력에 과몰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구세주니까. 그래서 막 정치 권력자들한테 과몰입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플랜카드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마치 막 신에게 숭배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죠.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런 거니까. 근데 누구나 스스로 개인이 노력을 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사회 구조적인 변화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교육과 정치는 상호 보완적이다. 둘 다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정치에 너무 냉담한 것도 건전한 사회 형성에는 명백하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요구하는 사람이 다양한 계층에서 많아져야 정치인들도 더 넓고 깊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는 투표권이 생기는 순간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너무 무관심하고 막 저런 거에 왜 시간 낭비하지 하면서 아예 알아볼 생각을 안 하는 것도 건전한 태도는 아닌 거죠. 물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게 막 정치 성향을 막 드러내고 인터넷에서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즘은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분위기가 진짜 장난이 아니잖아요. 엄청난데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이랑 밥도 먹기 싫다고 하고 막 그렇게 싸운 사람이 절반이니까. 저도 실제로 최근에 친구랑 티격태격 할 뻔했어요. 정치 이야기 하다가 뭐 물론 반은 장난이라서 웃으면서 끝났지만 이 부분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치적 혐오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결국 우리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들이 다른 걸로 전혀 연결되지 않아서라고 봐요. 그러니까 공통의 목표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랑은 공유하고 있는 다른 정신이 있으니까 정치 성향으로 티격태격만 하지 크게 싸우지 않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재밌었던 게 이제 피디님도 들어와 계시잖아요. 저희 북클럽 이제 사운드 프로 운영하는 튜터들하고 카톡에서 수다를 많이 떨잖아. 막 저랑 정치 성향 다른 친구도 있고 그 지금 이제 사운드 출판 일 담당한 정범이 피디님도 뭐 알겠지만 근데 서로 막 이야기를 해도 전혀 기분이 상하지 않아. 왜냐면은 사운드란 하나의 소속 같은 정신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지금 이 시국에 특히 더 개처럼 싸우는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공통된 정신이나 공통된 신화로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구나. 이런 방증이 아닌가 싶고요. 말만 관계주의 문화권이지 가장 관계의 밀도가 옅은 국가로 전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튼 뭐 민주 정치에서 가장 건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은 다 아시겠지만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투표율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예, 특히 청년층 그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2030 남성이 아주 낮은 축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 층들이 진짜 그래서는 안 돼요. 2030층하고 가장 갈등이 있는 세대가 현재 4050인 것 같거든요. 흔히 586 세대라고 하는. 물론 그런 세대 갈등이 이유가 있죠. 저도 청년층으로서 반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4050 세대에게 배울 부분도 당연히 있는 게 그 세대는 어릴 때 나름대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얻어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참여를 안 해. 인터넷으로만 막 싸우고. 솔직히 말해서 요즘 선거하는 거 보면 그냥 나이 많은 사람들, 그 노인분들의 훈수놀이인 것도 같아. 근데 정치인들도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나한테 표를 실질적으로 줄 사람한테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젊은 층들은 불만은 많은데 정작 투표를 안 하잖아. 이게 항상 비슷한 통계가 나오더라고. 그때마다 너무 좀 안타까워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을 위한 권력 집단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치에 힘을 보태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위해 자원을 배분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꼭 투표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할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정치인들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해야지. 그래서 세금을 내는 건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으면 다른 거 하는 것보다 투표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게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는 좀 제대로 붙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은 정치 후진국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아직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소중한 각자 좇는 민주주의라는 가치와 또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싸워보지 않았어요. 서구 사회는 300년 넘게 노력을 한 건데 뭐 우리나라 민주정의 역사 뭐 기껏해야 30년 되나요? 아직 멀은 거죠. 뭐 프랑스 애들 보세요. 뭐 원하는 거 있으면 때려 부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수동적이에요. 말로만 욕하고 막 인터넷에서만 싸우지.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소시민적인 자세가 있는 것 같아요. 싸우지 않고 그냥 순응하는. 근데 이게 건강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진교의 거인에서 에렌이랑 미카사가 그러잖아요. 싸워라. 일본어로 뭐죠? 타다카이? 타다카이 이러는데 내가 원하는 걸 정치로 얻고 싶으면 결국에는 싸워야 돼요. 지쳐서 그만 싸우고 싶을 때까지. 그래야 끝이 나는 겁니다. 칼융이 말하죠. 평화는 전쟁으로서 이루어진다고. 이제는 바야흐로 싸워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각자가 지향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치와 비전을 위해서. 저도 민주시민으로서 성실하게 투표해서 싸우겠습니다. 다만 저는 교육자니까 이거 하나만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북클럽 트위터방에서 정치 이야기를 엄청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때 내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그냥 여러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좋네요 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다 맞다고 다 동의하면서 훈훈하게 끝이 났었죠. 그러니까 정치 과몰입자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의 차이는 이게 아닐까. 뭘 해도 뭐 신념을 쫓던 뭐 정치운동을 해서 밖에서 싸우든 뭘 하든 내 가족, 내 친구, 뭐 내 연인, 내 배우자 이런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야 돼요. 이 부분은 인간이라면 모두가 가지는 인생의 공통적인 의미잖아요. 외부에서 싸우는 것도 내부에서 지킬 게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 우리가 결국 지켜야 되는 거는 나 자신, 내 사랑, 내 가족, 내 친구입니다. 수신 제가치고 평천하라고 하잖아요. 나랑 가까운 사람하고도 잘 지내지 못하면서 밖에서만 싸우는 그런 못난 사람은 되지 마시고요. 이런 거를 정치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에서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정치적 비방만 하는 친구들, 정치만이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아니라면 내가 내 할 일 잘하면서 정치에 관심 갖고 뭐 거리에도 나가고 뭐 이런 거는 굉장히 건강한 일입니다. 오늘 뭐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좀 가볍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다? 투표 꼭 해라. 네, 투표 꼭 해야 됩니다. 네, 투표율을 보겠습니다. 네, 투표율 이번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뉴스의 시대 28화는 이제 다니엘님의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아주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의 시대는 여기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투표하세요. 알겠죠? 약속. 오늘 퇴근합시다. 고맙습니다. 네.